안녕하세요. 저는 웹디자인과를 희망하고 있는 모모모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1 때부터 친구들은 학원 다닐 때 저는 집에서 꾸준히 피그마로 웹디자인을 독학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다이나믹해요, 사이트가. 그쵸? 특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재능 아닐까? 이 친구는 잘해요. 인정합시다. 실무자분들 중에 고등학생 때 저거보다 잘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했어. 적어도 제가 고등학생 때보다는 한 10배 잘해요. 가운데 정렬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만도 여백값이 300이 넘거든요. 많이 세요, 버튼이. 자, 일단 확대 좀 해보... 이거 뭐야. 여기에 왜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지? 제가 볼 때 이 사이트의 키코너는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미지가 오버랩 된다는 것부터가 저는 약간 좀 정신없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렇게 전체 통으로 그룹이 돼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를 흰색으로 뚝 끊어버리니까 이거 따로 따로따로 뚝 하고 분리돼 보이거든요. 이미지가 오버랩 된다는 것부터가 저는 약간 좀 정신없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디자인이지.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다시 어떻게 접어야 될까? 접을 수가 없어. 벽돌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가? 왜 이렇게 밋밋하지? 여기 디자인이 너무 밋밋해. 폰트가 일단 정신이 없어요. 항상 그게 필요해요. 절제. 폰트가 다 이렇게 이미지 위에 오버랩 돼가지고 다 깔려 있으니까 제가 이 아이콘을 딱 보고 바로 좀 이질감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잘한대요.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본 고등학생 중에 제일 잘해요. 일단 시각적으로 룩을 잘 뽑아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 UX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이제 막 그리기 시작한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 사실 너무 잘해. 사실 이건 재능인 것 같아. 보고 그리고 뭐 했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재능 아닐까? 웬만한 대학생보다 잘해요. 감각이 확실히 있는 거야.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도 나름 많이 한 게 눈에 보이고요. 내가 이걸 클릭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잘. 특히 학생들은 이 한 판을 내가 어떻게 꾸밀지만 고민하지, 내가 클릭해서 이게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변할지까진 고민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 지금 고민을 했어. 그것도 고등학생이. 거기다 물론 인터랙션까지 걸어서 주셨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컷을 2개로 분할해가지고 넣어주셨어. 이 친구는 잘해요. 인정합시다. 물론 실무자분들이 보시기엔 당연히 부족하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고등학생 때보다는 한 10배 잘해요. 이제 칭찬은 이쯤 하고요. 본격적으로 수정하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칭찬은 딱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칭찬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정을 좀 해봅시다. 일단 상단 GMB부터 한번 여기서 쭉 떼가지고 가지고 와보자고요. 여기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는데 여기다 화이트를 한 번 더 면을 그룹핑을 준 이유가 뭘까? 일단 메인 빌보드 자체가 이미 많이 조각나 있고 많이 오버랩이 돼 있고 많이 복잡한 형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끊어가지고 한 번 더 이 빌보드와 GMB를 조각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런 말도 했었죠. 아마 이 스크롤 때문에 이 화이트를 좀 깔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거는 사실은 스크롤 하면 그때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화이트는 좀 없앨 거고요. 그 다음 이분 디자인 자체가 다시 한번 쓱 봐도 어때? 범상치 않아. 딱 오버랩 돼 있고 굉장히 매거진스럽고 편집스럽고 레이아웃이 하나하나의 코너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좋은 사이트의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약간 좀 독특해, 사이트 자체가. 제가 여기는 일단 블랙으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딱 부각되게 가는 게 어떠냐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가져갈 건데, 이분은 이미지 선택하는 감각이 진짜 뛰어나요. 그래서 이미지는 제가 볼 땐 굳이 건드릴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와이드감만 살짝 조절합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살짝 위로 좀 이렇게 올려볼까? 자, 이게 전혀 검색으로 인지되지가 않는다. 왜 그런다고 했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깔아가지고 검색처럼 보여주게끔 하던가, 그게 싫어서 지금 심플하게 이렇게 갈 거면 텍스트와 아이콘의 거리값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룹이 이렇게 지어 보인다고 제가 말했죠. 이 세 개가 묶여 보인다고. 얘는 동떨어져 보이고. 이렇게 갈 거면 아이콘이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 여백을 이렇게 줄여줘야지 이게 그나마 검색으로 인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컬러들은 화이트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한번 이렇게. 그다음 요거 검색 있죠? 여기에 맞춰요. 이 정도. 자, 아이콘 사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폰트 컬러 좀 잡아주고 아이콘도 컬러 좀 잡아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독성이 좋아 안 좋아? 여기 아이콘이 이미지가 화이트니까 가독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딤들을 한번 깔아주긴 해야 돼요. 가볍게, 너무 강하지 않게. 여백도 나쁘지 않은데? 여백도 괜찮은 것 같아. 좌측 48, 우측도 48. 아, 이분 확실히 디자인 잘해. 많이 쓰는 여백값이야. 그래서 벤치마킹을 꽤 꾸준히 하신 것 같은 그런 티가 좀 나네. 아이콘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제 폰트에 대한 이런 자감 같은 것들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폰트 사이즈가 14는 좀 작고 한 16까지 이것도 아직은 검색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디자인 추구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숫자를 오버랩 하지 말고 이 타이틀을 차라리 오버랩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폰트 사이즈 그러면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01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만약에 넣고 싶다면 작게 여기다가 뭐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내용인데 약간 계층이 조금 안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간 잡아주고요. 여기 폰트 사이즈도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쪽에 딱 좌측 정렬하고 여기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역시 계층 중 컬러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 오버랩의 느낌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디자인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이게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잘 안 보였거든요. 이게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작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오버랩을 할 거면 정말 그냥 확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하나의 코너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 이거 느낌이잖아, 그냥 디자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한번 쭉 붙여주고 이 정도 이렇게 넣고 과감하게 폰트 사이즈 12 말고 14까지 키우고, 이 02하고 이 한글은 따로 써주는 게 낫겠다. 같이 이거 붙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프리텐다드는 미디움 정도를 기본으로 쓰셔도 나쁘지 않아요. 레귤러가 좀 많이 얇아가지고 그런 건데, 이 하단에 인디케이터와 이 화살표가 있어야 되죠.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디자인과 좀 비슷하게 가자. 이거는 01번 그리고 하나는 뭐 8번까지 있다고 할게요. 이게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간격은 그냥 요 이미지에 맞추면 되겠네요. 딱 깔끔하게 화이트 주시고요. 오퍼시티 한 20%. 화살표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지금 요 정도 느낌인데 나쁘지 않고 폰트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닌가? 제가 지금 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게 검색처럼은 잘 안 보이긴 하네, 여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타이틀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버튼이 조금 작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백이 불필요하게 너무 커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폰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사각만 좀 잡아주고 좌측 정렬로 갈 겁니다. 이 버튼은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이 정도? 아니, 너무 키웠나? 조금은 아니었네요. 좀 많이 커졌죠? 폰트도 커져야겠지, 당연히. 스트로크 컬러도 지금 블랙이 오퍼시티로 잡았는데 뭐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컬러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쭉 해서 우측에 이게 뭔가 밋밋하다. 이게 틀린 디자인은 아니야. 뭔가 깔끔해서 좋긴 한데 약간 밋밋하고 힘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쵸? 왜 그런다고 했지? 이 폰트에 대한 계층이나 이 폰트의 무게감이 지금 없어서 그래. 이 디자인에다가 아이콘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지저분해질 거거든. 이 카드가 굳이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디자인만큼은. 타이틀부터 한번 쭉 잡아볼게요. 일단 사이즈를 16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좀 키웁시다. 밑에 폰트도 한 단계만 키우자. 16까지 한번 가볼게요. 좌측 정렬을 한번 해주자고요. 툭 붙이고 여기는 한 12 정도가 되면 되겠다.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사이트가 지금 보면은 약간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코너마다 조금씩 다 눌러줘야 된단 말이야. 이 정도의 깔끔함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라인 하나만 거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레이 톤을 굳이 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는 그냥 화이트를 이렇게 심플하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단이 좀 끊어져 보인다고 했죠. 여기는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 초이스는 너무 좋아. 깔끔한 느낌이 나도록.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지금 삭제를 하고 확실히 아까 거보다 타이틀에 어때? 좀 힘이 있지. 카드가 없어졌음에도 타이틀에 힘이 있지. 그 대신 여기서 라인으로 한번 뭔가 구분점은 잡아주긴 해야 돼요. 이쪽을 보면 어때? 확실히 밋밋하죠, 여기 부분이. 화살표를 하단으로만 넣지 말고 그냥 백그라운드 블러 살짝만 줄까? 아이콘은 우리 아까 위에서 썼던 거 있잖아.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접혔을 때 이 하단을 통째로 라인을 거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면이 과연 우리가 필요할까를 봐야 돼.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 전체적으로 그룹이 돼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면으로 막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 이미지 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여 보인단 말이야. 하단으로 들어가자니 영역을 지금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와이드 폭이 1500에 넘게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풀어줘야 돼. 이 정도 해가지고 라운드 값만 살짝 조절하자. 이미지랑 내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미지 사이즈만 좀 이렇게 크게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볼륨감을 지속적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본문도 지금 13인데 여기 16으로 가고요. 그냥 두 줄 처리하세요. 나머지 버튼 두 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좀 크다. 좀 줄여야겠다. 이건 너무 작고 이거보단 키워야 돼. 하트 그냥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디폴트로 떠 있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인터랙션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폰트 계층 살짝만, 여기는 너무 이렇게 그레이로 가면 당연히 가독성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그룹이 좀 돼 보이긴 하지. 여기가 이제 저는 좀 이 사이트의 전반적인 키 코너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키 코너. 이거는 조금 헬이야. 왜냐면 앞전에 제가 어떤 거 좀 말씀드렸었죠. 이미지 초이스는 좋다. 근데 여기 뒷배경의 이미지를 가리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럴 거면 이미지 처음에 없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쪽 벽돌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너무 밋밋하다. 뭐 방수하고 이런 콘크리트 이 부분이 전혀 인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콘크리트와 같이 묶음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인지성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지를 좀 리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처리를 하고 살짝 뺄게요. 그림자도 있었구나. 그림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차라리 그냥 연그레이를 하나 까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와이드 폭을 최대로 넓히고. 근데 지금 저 벽돌 리터치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 그리고 이 화살표는 지금 전혀 인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시 당연히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 근데 제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지금 봤는데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아요. 여기도 같아요. 똑같은 거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 지금 복붙해서 넣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보이네. 잡아주고요. 좌측 병렬. 여기는 딱 여기 절반까지만 오면 될 것 같고요. 프리텐다드는 제가 요즘에 미디움을 좀 많이 씁니다. 레귤러가 상대적으로 많이 얇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이트가 해상도가 원체 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레귤러를 쓰자니 너무 얇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연한 그레이를 썼을 때. 자, 일단 이 타이틀 벽돌인지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로만도 이미 충분히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작게만 넣어주도록 합시다. 해서 여기 어딘가에다가 살짝만 표시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사이즈, 일단은 여기를 각도를 마이너스 30도 정도만 틀어줄게요. 사이즈 좀 키워줄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포토샵이면은 뭔가 번툴이나 다치툴 같은 걸 활용해서 음영감을 좀 줄 수 있는데 지금 피그마잖아요. 일단 펜툴로 다 그려줄게요. 펜툴로 한 땀 한 땀.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고등학생분의 그 열정에 제가 한 땀 한 땀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짠, 이렇게 면으로 다 바꿔요. 일단 여기서부터 그라디언트 삽입해가지고 하단과 상단의 그 느낌을 좀 잡아줘야겠지. 당연히 여기 100%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 상단 화이트에 오퍼시티 0% 넣어주도록 합니다. 한 오퍼시티 넣기 전에 요거를 하나 넣고 한 35%? 요 정도만. 근데 이게 이제 좀 어색하단 말이야. 레이어 블러에서 한 4 정도?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 작업을 다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라디언트 밑으로 살짝 내려주고 같은 컬러로 여기 하단 부분 색 잡아주고 해서 화이트 오퍼시티 좀 다운시키고 35% 정도 효과 주고, 빛 반사가 조금 더 들어가야겠지. 여기는 여기랑 색 좀 잡아주고, 여기는 당연히 화이트가 되겠지. 이 정도 블러 살짝 4 정도만.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자고. 요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 보이죠? 요런 걸 잡아준 거예요. 그림자는 얘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요. 이거를 각도를 원상복귀 쫙 찌부시켜줍니다. 찌부. 벽돌 색 자체를 좀 다크하게 만들어줍니다. 색깔을 그냥 다 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 블러 한 10 정도? 뭔가 조금씩 이제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이 끝에가 연하고 이쪽이 진해야 되잖아요. 그쵸? 포토샵이면 지우개로 그냥 지우면 되는데 지우개가 없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으로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하나 잡아주고요. 전체적으로 100%를 잡아줘. 그러면 어때? 그림자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일단은 얘가 너무 진하면 어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5% 정도 약하게 하나를 또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얹혀서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복사합니다.
더 진해야겠지 당연히. 이 정도로 살짝만 더 진한 느낌을, 요 그림자의 계층을 좀 잡아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은근히 흰색 점 같은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끝에 색을 좀 안 잡아줘서 그런데, 여기도 역시나 두 번째 것도 역시나 일단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토샵으로 하면 쉬운 건데 피그마로 하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거랑은 확실히 다르지. 이 공간감이 살아나고 그림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원래 이렇게까지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네. 이걸 아까 제가 그룹을 해가지고 좀 같이 묶어서 잡아주자고 했잖아요. 그죠? 원하나 그냥 깔끔하게 가요. 깔끔하게 심플하게만 갑시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 잡아줍니다. 저번 주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가네요. 디자인이. 이런 거 많이 알려달라고? 이거 너무 실무라서.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 유튜브니까 포토샵과 피그마로 왔다 갔다 스위치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공간감을 좀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이 했던 건, 얘가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벌어지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벌어진 것까진 좋다 이거야. 다시 접을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이게 좌우로 벌어진다라는 느낌 자체가 전혀 안 들어요. 과감하게 힘있게, 그래야지 이게 좌우로 벌어지는지 인지를 하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벌어졌을 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터랙션 좀 나중에 합시다. 인터랙션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중에 하자. 이거 다 먼저 한 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랙션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지? 일단 폰트가 되게 정신없죠.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면 이 라인들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고, 이 버튼의 위치나 여기도 지금 텍스트의 버튼 있잖아요. 빡빡하고 무게감이 너무 세. 지금 저는 인터랙션들이 이제 좀 과감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인터랙션이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건데, 이것보다 조금 볼륨감을 줄여서 조정을 하든가, 여기서 사이즈를 확 줄이고 미묘하게 살짝 약간 쓱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필요는 없지. 면 처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과감하게 확 줄여보고 배치만 좀 해주자. 버튼이 들어갈 건데 이 버튼도 제가 볼 때 작아요. 지금 좀 사이즈 좀 키우자. 요거 쓰면 될 것 같아. 내용은 바꾸세요. 시청자분이 어차피 이거 지금 느낌 잡으려고 내용 하나도 안 맞게 다 넣으신 거니까 가볍게 인터랙션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도 역시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이렇게 많이 가벼워지긴 했는데 너무 줄였나 싶기도 하고. 요거 있죠. 요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지? 일단 이 숫자가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 전에 시청자분과 같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역시나 이미지를 좀 많이 가리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독성을 살리려면 얘 세로값을 늘려서 이 전체를 다 내리던가, 그 이미지가 더 잘 보이겠지. 당연히 영역을 확보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지?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 오버를 할 때 이 본문이 노출되면 안 되냐.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틀만 보여줬다가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딤들을 깔아주셨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지금 봤네. 고등학생 가독성을 위해서 딤드까지 깔고 칭찬받아야 돼. 아주 좋습니다. 볼드 세미볼드 들어가는 거까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폰트 들어가야겠지. 폰트가 조금 작구나. 13 말고 14까지 가고요. 20 정도에서 좌측 정렬 해가지고 내려줘요. 여기 좌측 정렬, 좌측 정렬. 자, 그 다음 이 숫자 제가 너무 강조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죠. 이 숫자는 좀 약하게, 28은 좀 세고요. 20 정도만 가도 돼요. 그 다음 상단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에 붙이고 인터랙션용으로 라인 하나만 넣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블루 한번, 그 다음에 오퍼시티 한 30 정도. 좋아. 클릭하던가 하면은 뭔가 본문이 보이면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 자체가 이 건축 사이트의 이 심플하고 깔끔한 이 느낌과 이 아이콘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갑자기 3D. 이 3D 아이콘 정말 너무 잘 그렸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분. 근데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와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이 좀 통일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라인으로 심플하게만 뿌려주셔도, 그 다음에 좌측 정렬해서 좌측으로 좀 붙여주고요. 라인으로 깔끔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콘만 좀 새로 그리면 될 것 같아. 제가 이거와 맞는 아이콘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크리티컬한 아이콘을 그리려고 하지 마요. 단순하게 그냥. 좋습니다. 컨트롤 C V 해서 옆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좀 작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해버리죠. 컬러만 살짝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텍스트 계층 한번 살짝 잡아줄까? 한 단계씩만 키우자. 좋아. 그룹해서 그냥 가볍게, 자, 언더라인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너무 넓게 뛸 필요는 없겠지. 위아래 여백이 있을 거니까 해서 가운데 정렬 끝에 딱 붙여주자. 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아이콘은 대충 할게요. 좋습니다. 날려주고 요거는 빼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이 사이트가 깔끔한가 좀 어울리지 않나요? 톤 앤 매너가 요거는 좀 너무 간 거지. 우리 스타일과 톤 앤 매너가. 일단 처음에는 요렇고 쭉 내리다가 한 이쯤에 와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눌러서 보고 그 다음 쭉 내리다가 이 벽돌 친구 둥둥 떠 있네요. 그죠? 떠 있고 얘를 클릭하면 멀어졌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확대 그리고 다시 접고 다음 쭉 내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좀 이렇게 발생시켜서 클릭 다시 맨 앞으로 좋아 됐고 내려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 컨펌 및 피드백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피그마에서 인터랙션까지 걸어가지고 다양한 좀 효과들을 같이 삽입을 했는데요. 인터랙션이 좀 들어가니까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죠. 제가 원래 시청자 컨펌을 할 때 이렇게 인터랙션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고등학생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디자인 옆에다가 본인이 인터랙션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표시까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터랙션까지 오늘은 한번 피그마긴 하지만 걸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고등학생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요. 열심히 계속해서 디자인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생이 이 정도의 디자인을 한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 이거 디자인 원본 파일 당연히 전달 드릴 거니까요. 인터랙션 걸은 것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인터랙션 어떻게 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디자인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본인과 비포 애프터로 비교 분석해 보시면은 조금 더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하는 일 꼭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타나서 이렇게 되고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겠지. 좋아요. 1초에 이렇게 요거 다시 접어주면 이렇게 되고 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커져야겠지.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요로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화이트가 되고 한 이쯤 이렇게 확대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전체가 노출이 안 되다가 얘는 120씩 해서 0%, 나머지 다 0. 자, 다 됐습니다. 다 걸어.